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 증시는 매우 빨강빨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행복하게 한번 볼 수 있겠네요. 매일매일 주를 위한 5분 시황 정리. 오늘은 22년 3월 17일 목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오늘 코스피 1.3% 상승, 그 다음에 코스닥은 2.5% 상승으로 둘 다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 그리고 특히 코스닥이 불을 뿜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가 난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수급 때문이죠. 수급. 코스피 그 다음에 코스닥 둘 다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코스닥이 무려 3,200억이나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확인했다시피 코스피와 코스닥의 체급 차이가 5배 정도가 나는데요. 그런데 그 와중에 코스닥이 무려 3천억을 매수했으니까 곱하기 5를 하면 거의 1조 5천억이나 매수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닥에 엄청나게 큰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은 의미가 존재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락보다 상승 종목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오늘 장은 매우 맑음. 다음으로 매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동도 마음에 듭니다. 개인 6,900억 매도, 외국인 4,600억 매수, 오랜만이네요. 기관 2,400억 매수, 금융투자는 2,000억 매수를 했고, 그리고 연기금은 조금 아쉽습니다. 300억 매도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상승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는 1% 정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연기금 순매수 상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엔솔, LNF, LG화학, 카카오, NC소프트를 매수합니다. 그래서 오늘 연기금 매수의 특징은 이때까지 지속적으로 사던 LG엔솔, LG화학, 카카오, NC소프트 이렇게 사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코스닥 상승의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LNF에 무려 178억의 매수를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LNF의 흐름도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조금 뒤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지만, 얼마 전에 연기금이 NC소프트 샀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 이후로부터 지속적으로 슬금슬금 오르고, 오늘 NC소프트 엄청나게 급등한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연기금에 도대체 무엇을 사는지 이런 것들은 참고할 필요는 당연히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증시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금리 인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악재에서 최고의 단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한 불확실성 해소 때문에 전세계 증시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번 주 월화 급락했던 중국, 홍콩 증시가 어제 오늘 중국 경기 지원 기대감 때문에 다시 급등을 하면서 오늘 우리 장에 훈풍을 조금 불어다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방심하기 조금 이릅니다.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자, 이게 뭔가 봤더니 바로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차를 말한대요. 그래서 우린 이걸 장단기 금리차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차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봤더니, 일단 기본적으로 10년물이 당연히 2년물보다 금리가 높은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2년 뒤가 예측하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10년 뒤가 예측하기가 쉬울까요? 당연히 2년 뒤가 예측하기가 쉽겠죠. 그런 이유에서 10년물보다 2년물이 금리가 보통 낮은 게 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간이 길면 길수록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가 높아야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그러한 이유에서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 차는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게 정상인데, 그런데 아래쪽에 있는 검은 줄 보이시죠? 이 선이 바로 10년물 금리와 그 다음에 2년물 금리가 똑같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검은 선에 도달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맞습니다. 10년물이랑 2년물이랑 금리 차이가 없다는 소린데요. 그 말을 다시 말하자면, 먼 미래인 10년 뒤를 예측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경기 불확실성이 크다, 이렇게 이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위쪽으로 올라갈 때는 그냥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렇게 슬금슬금 내려와서 결국 검은 선에 도달하는 그 시점에는 미래의 경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고 난 다음에는 짧게는 6개월 그리고 길게는 2년 안에 항상 경기 침체가 나타난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증거를 볼까요? 2006년에 이때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나왔는데, 그로부터 2년 뒤 뭐가 나왔죠? 바로 2008년 금융위기가 나타난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플러스 2019년 이때도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났죠? 그로부터 딱 1년 뒤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전세계 증시가 박살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을 딱 보니까 최근 들어 쭉 올라가던 게 다시 쭉 떨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기 위해서 10년물과 그 다음에 2년물을 그냥 각각 봤을 때 둘 다 주봉입니다. 주봉을 봤을 때 10년물 금리는 위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슬금슬금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2년물 금리는 미친듯이 상승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얼마 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죠. 2년물이 무려 1.92, 그 다음에 10년물은 2.14로, 사실 지난주인가요? 아니면 지지난주, 그때 10년물 금리가 1.7까지 떨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실상 며칠 차이 나지 않고 따라잡힐 뻔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물론 여기서도 시간이 흐르면은 더 이상 좁혀지지 않고 슬금슬금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장단기 금리차가 지금 현재 얼마나 나는가, 그 부분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봤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역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만약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는데 야 이거 역전 되겠다 그런 확신이 든다면은 그때는 현금 비중을 조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은 절대 이게 역전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딱 이 정도로만 받아들여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되었네요. 조금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그리고 WTI 큰 폭으로 하락합니다. 특히 환율이 무려 20원이나 하락하네요. 이 정도로 하락하는 거는 저 기릿이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 말고는 없었던 것 같은데 엄청난 변동폭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WTI 95.04달러로 오늘 또 하락합니다. 다음으로 아시아 증시는 전체적으로 좋았습니다. 니케이 3.4% 상승, 상해종합 1.6% 상승, 항생 5.8% 상승. 다음으로 미국 선물은 어제도 상승했는데 오늘 또 슬금슬금 오르고 있습니다. 나스닥 0.2% 상승 중. 그리고 개인 외국인 기관의 오늘 쇼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아모레퍼시픽, 현대중공업, 휴림로봇 증시가 오르면 당연히 인버스 사야겠죠. 코스닥 인버스, 하나에로스페이스, 현대차, 제이콘센트리, 현대미포조선, 일동제약, 이마트, 삼성중공업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SK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 LNF, KB금융, LG노텍, 한국항공우주, 현대중공업, 안랩, 셀트리온, SK스퀘어를 매수하고요. 마지막으로 기관은 삼성전자, 네이버, LNF, LG엔솔, LG화학, 카카오, 에코프로비엠, 삼성전기, 삼성 SDI를 매수합니다. 자,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특징은 성장주를 많이 사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주일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입니다. 미국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그리고 유일로보틱스가 상장을 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매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일본 휴장, 중국 LPR 발표 예정, 해외 입국 접종 완료자 자가격리가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과연 또 리오프닝주가 반응을 할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키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그리고 메타버스. 자, 2차전지 관련주 오늘 오랜만에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에서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 등 전기차주가 급등한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LG엔솔 3.4% 상승, SKIT 4.5% 상승, 포스코케미칼 8.6% 상승, LNF 7.5% 상승으로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포스코케미칼 인터배터리에서 단입자 하이니켈 양극재 기술을 선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첨보 8.7% 상승, LG화학 6.3% 상승으로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2차전지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아마도 연기금의 매수 그 다음에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은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로봇 관련주가 좋았습니다. 유진로봇 16% 급등, 에브리보 3% 상승. 하지만 조금 아쉽게도 둘 다 윗골이 음봉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나저나 로봇 관련주가 오늘 이렇게 좋았던 이유는 삼성전자에서 신성장 아이템으로 로봇을 선택했다는 그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가 로봇과 함께 메타버스를 선택했다는 그러한 소식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MP 29.35% 상승, 그리고 선익시스템 상한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맥스트 8.7% 상승, 옵티시스 12% 상승. 오늘 차트를 봤을 때 거래량 실린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야 앞으로를 조금 기대를 해볼까 이런 생각도 충분히 해볼 수 있겠죠. 121선을 뚫고 올라가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 관련주 빼놓을 수가 없겠죠. NC소프트 신작 기대감 플러스 얼마 전부터 샀던 연기금의 매수 그 이유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NC소프트 6% 상승, 위메이드 5.6% 상승, 그리고 디지털 자산인 버키스튜디오 상한가에 도착했는데요. 가상화폐 상승 그리고 우크라 가상화폐 거래 합법화 이러한 소식에 힘입어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비덴트도 5.2% 상승, 인바이오젠 또 10.9% 상승. 다음으로 인터넷 대표주 계속 좋은 흐름을 나타냅니다. 카카오 2.4% 상승 그리고 네이버 4% 상승. 자, 이 두 기업도 마찬가지죠. 연기금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사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정부가 바뀌면서 규제 완화 이런 소식도 나오면서 계속 좋은 흐름을 나타냈죠. 그리고 오늘 또 한 번 더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반도체 관련주 오늘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엄청나게 급등했고 마이크론 또 상승했다. 이러한 영향이 SK하이닉스 6% 상승, 삼성전자 1% 상승. 다음으로 금융보험 관련주인 KB금융 1.7% 상승, 롯데손해보험 4% 상승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소식에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생명공학에 관련된 기업인 툴제인 10% 상승, 대체혈액 시장 진출에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제약 관련주인 일동제약 14% 급등, 일동제약 파트너 시오노기 코로나 치료제 3상승 소식에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건설 관련주인 화성산업 오늘 8% 하락했는데요. 화성산업에서 8억 6천만원 규모의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 이러한 소식에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자, 오늘의 시황정리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일 또 급등한 뉴스만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